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빅데이터 통계 관련 전공들의 2023학년도 모집 인원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정리했던 것에 이어서 오늘은 문과 및 상경 계열을 지망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망하고 실제로도 대학에서 가장 많이 선발하는 경영학부 그리고 경영학과의 2023학년도 개설대학 모집 인원 및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경영학과의 경우 문과 고등학생의 입장에서는 딱히 희망하는 전공이 없고 수학 성적이 너무 나쁘지만 않으면 지원하기 가장 쉬운 전공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자칫하면 유사 전공의 정체성들을 제대로 모른 채 지원 전략의 색안경에만 빠져서 불합격을 하는 학생들도 많은 만큼 지원 전략과 합격 전략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니까 경영학과를 지망하시는 학생 학부님들께서는 오늘의 컨텐츠를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48개 주요 대학의 경영 키워드 포함 전공 모음입니다. 같은 경영학과 관련 전공들이라 하더라도 평범한 경영학과부터 글로벌 경영학, 파이낸스 경영학, 경영공학, 스포츠 경영학 그리고 등등등 해서 경영회계학까지 경영학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전공들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컨텐츠 초반에서 석소장이 문과 학생들이 경영학과를 가장 많이 지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냥 드린 말씀은 아니고 경영학과는 실제로도 대부분의 종합대학교에 인문사회과학 계열에서 단일 모집 단위 기준으로는 가장 많이 선발하는 모집 단위이기도 합니다. 경영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본질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기업 운영에 필요한 여러 메커니즘을 학문화시킨 학문이기 때문에 선발해서 키워만 놓으면 다른 인문사회과학 계열 전공에 비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라든 비교적 취업을 잘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 대학의 가장 중요한 지표로 꼽히고 있는 취업률 측면에서도 대학 측에 도움이 되는 전공일 뿐만 아니라 이 취업이 결국 창업 등으로 연계되면서 취창업 멘토링, 대학 출신 창업자 네트워크, 재능 기부 및 금전적 기부 등 여러모로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주는 전공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맞춰서 가장 많이 선발하고 가장 많은 학생들이 진학하는 전공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쉽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반적인 경영학과의 이름이 아닌 모모 경영학과와 같은 형태의 이름들은 대학 측에서 경영학과를 개설하고는 싶은데 너도 나도 경영학과는 개설해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뭔가 차별성을 더하고 싶어서 냅다 붙여놓은 이름이 아니라 대학이 강점을 갖고 있는 학문 분야 혹은 지역산업 인프라를 고려한 특수한 학문 분야에 경영학을 융합시킨 전공들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희대학교 허스피탈리티 경영학과의 경우에는 경희대학교가 오랜 기간 많은 투자를 해왔던 외식산업학, 관광학, 컨벤션 산업학, 호텔학 등의 산업 분야와 경영학을 연계시킨 전공이고요. 가천대학교 의료경영학과의 경우에는 가천길병원을 필두로 한 가천대학교만의 의료 인프라 산업을 경영학과 연계시킨 전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의 해양수산경영학과 역시 경상국립대학교가 위치한 지역산업 인프라인 해양 관련 업종과 경영학의 연계 전공으로서 다른 경영학 관련 전공들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수산경영학, 수산물 유통과 정책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석소장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라면 그리고 학부모님들이라면 어느 정도 알 법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사실들을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막상 입시처를 마주하면 손으로는 실행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수 경영학과 이외에는 생각조차 해보지도 않은 학생이 입시처에 들어서 경영학과와 경영정보학과 그리고 기술경영학과가 모두 개설되어 있는 대학의 지원 전략을 수립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입결 컷을 기준으로는 경영학과가 가장 높고 기술경영학과가 그 다음 그리고 경영정보학과가 가장 낮다면 심지어 가장 높은 경영학과와 가장 낮은 경영정보학과의 합격자 내신 컷이 거의 1점 정도 차이가 난다면 이 학생은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까요? 대부분의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경영학과 이외의 전공을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정보학과가 뭐하는 학과인지는 모르겠는데 입결 보니까 경영정보학과가 가장 유리할 것 같은데 라고 판단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각 학문별로 양성하고자 하는 인재의 이상향도 그리고 가르치고자 하는 학문의 목적도 실질적인 커리큘럼도 모두 가지각색이지만 경영학 이름도 비스무리하게 다 들어가 있겠다 플러스 입결 낮은 전공에 지원을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지원 전략에 색 안경에만 빠진 채 지원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내신이 압도적인 혹은 비교과가 압도적인 10명 중 한두 명을 제외하고서는 모두 1단계 서류평가부터 불합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압도적인 내신과 비교과로 밀어붙여서 1차 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면접 현장에서 우리과가 아니라 경영학과 지원해야 할 것 같은데 이걸 보고 지원했나와 같은 이러한 질문들을 직설적으로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애초에 지원자가 많아서 순수 경영학과 이외에도 XX 경영학과와 같은 전공들에 많이 합격을 시켜보기도 시켜보았지만 석소장도 경영학과를 지망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로부터 경영학과 말고 XX 경영학과는 어떤가요? 같은 질문들로 매년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에 또한 이 학생들의 입시 결과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도 매년 셀 수 없이 누구보다 가까이서 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학과 이름에 경영학이라는 어휘
오이가 모두 들어가 있다고 해서 그게 그거인 전공은 아니라는 점과 더불어서 오히려 이렇게 급작스럽게 전공을 바꾼 학생들이 입시 결과는 더 안 좋은 경우가 많았다라는 점을 명심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입결 보고 혹은 비스무리하다 싶어서 전공을 바꾸는 경우보다는 원래 목표 전공을 그대로 지원하되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 승부수를 띄워서 합격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는 점도 함께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석 소장이 말씀드릴 경영학과 지원 및 합격 전략의 팁은 여기까지이고, 위 전공들의 수능 최장력 기준 그리고 개시 이후부터 여러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경영학과 합격 사례 분석 컨텐츠를 첨부하면서, 또한 오늘 석 소장이 말씀드린 경영학과 지원 전략 및 합격 전략의 핵심이 멀지 않은 미래의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컨텐츠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주요 학과 분석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